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서울의 도심 한복판, 그러니까 종로에는요,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종묘가 자리 잡고 있죠. 자, 그 맞은편에 최고 145m의 높이,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은요, 41층의 고층 빌딩이 이제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허지 변호사.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였나요? 서울시랑 국가유산청에 이거 종묘 앞에 그 재개발 문제 놓고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다툼을 벌여왔는데 대법원이 결국 서울시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문화유산보존법과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관련법에서는 종묘와 같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에서 100m 이내를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보존구역 안에서 개발할 때는 당연히 국가유산청장 등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보존구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화재의 어떤 보존이나 현상 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 국가유산청이라든가 문화유산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보존구역 밖에서의 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을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등이 문제를 삼아서 소송으로 결국에는 이어졌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서울시 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련법령에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개정 절차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어떤 근거가 없었다. 네. 여러 이런 등의 이유로 이 개정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존구역 밖에서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해결이 됐으면 당장 지금부터 이제 종묘 앞에 그 41층짜리 초고층 빌딩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가요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2030년까지는 관련해서 이렇게 높은 빌딩 지금은 142m, 41층 높이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 지금 보시는 영상 뭔가 하실 텐데요. 저희 취재진이 종묘에 가서 이제 종묘의 현장 모습을 찍고 저게 지금 건물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영상이죠. 요것은 저희가 한번 AI로 만약에 고층 건물들 41층 최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 서울의 또 그 스카이뷰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AI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2030년에 완공 목표니까 그러니까 당장 얼마 뒤부터 저런 빌딩 뷰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건물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죠?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서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습니다.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가꾸어내면서 보존하면서도 도심 재창조를. 자, 그러니까 경관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아니다. 도심 이거 재창조하는 거다라는 서울시의 입장이랑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자, 이남희 기자 경제부장 또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이남희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뭐 왕릉뷰 아파트도 과거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항상 이렇게 그 우리 문화유산 옆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늘 그 찬반이 공존했거든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아 이제 독특한 또 도시의 경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유 문화유산은 그대로 보존해야죠. 더 가치가 높아진다. 또 맨 고층 건물만 올려가지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우려와 또 찬성하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결국 이제 이왕 이렇게 결론이 난 거니까 정말 종묘와 서울시의 어떤 건물이 잘 어우러지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미관도 미관이지만 재개발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인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워낙 우리가 지금 어떤 건물, 어떤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지를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서울에 맨날 그 집이 없다라는 논란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저런 곳들에 지금 뭐 그런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의 숨통을 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상가죠. 어떤 지금은
보통 상가로 지르고 상업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개발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찾아보니까 이 문화유산청이 저걸 반대해왔던 이유가 종묘 앞에 저렇게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었더라고요. 이건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가 처음에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이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 고층 건물 인허가 없다는 걸 보장해라. 이런 걸 처음에 아예 명시하기도 했거든요. 또 올해 4월에는 세운시 지구 계획안에 대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145m까지 올릴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렇다면 사실 유네스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세계유산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약간 해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국가유산청이 이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국가유산청 측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위험유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종묘가 위험유산 리스트에 올라가고 개선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요구하고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이 옆에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서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좀 줄어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정말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취소가 된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리버풀의 사례인데요.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 또 축구 좋아하잖아요. 리버풀에 축구장 만들고 재개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2012년에는 위험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가 결국에는 2021년에 이 지위를 잃었고 이것이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그리고 오만의 아라비아 오락스 보호구역 이후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스톤헨지도 지금 위험에 처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기준이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걸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주변에 무리한 난개발로 해서 이걸 잃는다고 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즘 또 종묘를 많이 찾고 있으니까 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